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바입니다. 26일 기준금리가 0.5%에서 0.75%로 올랐습니다. 거의 15개월 만에 금리가 오른 거라고 하는데요. 코로나가 터지고 초저금리 시대를 살았던 시간대도 이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네요. 기준금리 0.5%는 거의 제로금리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금리 자체가 어떠한 공격 본능을 깨우지 못하고 긴 겨울잠에 빠져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3월에 기준금리가 1.25% 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다시 0.75%로 낮췄습니다. 그러다가 두 달 후 5월에 0.5%까지 최저 수준을 유지하기 이르렀습니다. 거의 15개월간 제로금리에 가까운 선을 유지하고 있었죠. 아직 코로나로 인한 불안감이 여전히 상쇄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금리를 인상하기에는 시기상조가 아니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오르게 되면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죠. 자영업자들의 대출금이 지난해 18%까지 치솟아서 최대 831조에 이르는 수준에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 이자를 갚아야 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부담 100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제대로 돌지 않는 유동성의 위기가 오게 되겠죠. 대략 금리 1%가 오를 때 자영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5조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만큼 영업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돈을 쓰지 못하고 영락 없이 이자 부담금으로만 지출하게 되는 유동성의 경직 현상이 오게 되죠. 이렇게 되면 사업을 접는 사람들이 속출할 가능성 높아집니다. 더 나아가 기업도 부담이 되죠.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 조달에 나서야 됩니다. 당장 높은 금리를 가지고 있는 돈을 쓰지 못하니 대체제로 회사채 발행으로 자금 확보를 하는 우회로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은 경제 전반에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라도 투자 수요를 위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편으론 워낙에 낮았던 금리 수준에서 0.25% 정도 오른 것은 어찌 보면 시장이 금방 적응할 수 있는 수치 아니겠습니까?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파장이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라는 것이 기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선에서 멈추겠다, 아니면 이 선에서 더 나아가겠다, 앞으로의 궤도가 중요한데 한국은행의 기조는 올 10월에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움직임을 보인다는 거죠. 결국 지난 3월 수준 1.25%까지 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금리 인상의 기조 때문에 자영업자, 중소기업, 그리고 대기업들이 뭔가 바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아마 추가 금리 인상은 미국의 금리 인상과 맞물려 돌아갈 겁니다. 미국이 돈을 엄청나게 풀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에 풀이 죽으니까 그걸 억지로 살려보려고 무지막지한 현금을 1년간 뿌렸습니다. 당연히 돈이 살포되니 시장은 살아날 수밖에요. 이게 과열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칫 거품이 낄 것 같으니까 테이퍼링, 자산 매입 축소라는 긴축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서서히 기준금리를 올리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한국은행이 제일 먼저 민감하게 반응한 곳이 바로 미국 기준금리입니다. 거의 쌍으로 같이 움직인다고 보면 되죠. 이러니 유동성에 민감한 영역은 긴장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금리 인상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2023년 정도로 예상되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서둘러서 금리를 조정한 건데 가장 주된 이유는 바로 집값 상승 때문입니다. 지난달 서울의 집값은 1억 8천만 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어마무시하죠. 아무리 보유세를 강화하고 세금으로 겁을 줘도 부동산 시장은 요지부동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집값 상승의 밑불은 바로 오르고 있는 전세값 때문이죠. 임대시장에서 전세가 씨가 마를 정도로 빠르게 전세의 모습은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보유세가 늘어나니 자연 집주인들은 늘어난 세금을 감당하기 위해서 현금 탄압이 필요, 전세를 과감하게 월세로 돌리게 된 거죠. 달마다 들어오는 현금으로 보유세를 충당하려는 움직임이 정말 거센 파도처럼 일렁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세 공급이 어려우니 전세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그렇게 올라가는 전세가는 매매가도 밀어 올리게 되고, 아래쪽에서 영차, 위쪽에서 탄력을 받아서 영차, 서로가 서로를 견인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 집값에서 본 것처럼 단기간에 과열된 집값을 잡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 기준금리 인상이 취해지게 된 겁니다. 금리가 오르면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투자 수요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년 1분기까지 1.25% 정도 수준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대출을 실행시킨 가계에선 대략 3조 원에 가까운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대출을 끼고 집을 사려는 수요는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누가 무리해서 이자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대출을 억지로 끌어와서 집을 사려 하겠습니까? 주택 거래량은 줄어들게 되고, 당연 거래가 줄면 그렇게 열폭으로 오르던 집값도 진정될 기미가 보이겠죠.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시뮬레이션 이론일 뿐입니다. 실제로
금리 변동으로 인해서 집값이 파격적으로 내려간 적이 거의 없죠. 왜냐, 초저금리 0.5% 수준에서 아무리 끌어올려봤자 1.25% 수준인데, 정말 집값을 잡기 위해 특단의 조치로 초고금리로 기준금리를 끌어올리고 싶어도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너무나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조금씩 밖에 올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시장은 금방 적응하게 됩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충격에서 쉽게 헤어나오죠. 실제로 금리 인상으로 가장 직격탄을 맞게 될 부동산 시장은 도리어 주택 쪽이 아니라 수익률에 의존하고 있는 상가와 오피스텔입니다. 공식률이 크고 임대료가 낮은 곳은 거의 파산 수준에까지 이르게 될 겁니다.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상가는 계속해서 비어있게 되죠. 더불어 상가 분양받을 때 대출받은 이자는 점점 늘어나게 되죠. 결국 감당이 안 돼서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 높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부동산은 오히려 수익형 부동산일 가능성 높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라는 그물만 친 게 아니죠. 쌍끌입니다. 대출 규제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농협이 전격 주담대 중단을 선언하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자금을 준비하던 사람들을 충격 속에 빠뜨렸죠. 심지어 언론도 가세해서 이런 주담대는 시중은행 전체로 확대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시중에 몇 군데서 주담대 상품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죠. 정말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중단되는 것 아닌가라는 악몽이 현실로 바뀌는가 싶었는데, 금융위원회가 확대 해석은 말아달라는 입장을 내놨죠. 가까스로 진화된 듯 보였지만 여전히 시중은행은 대출 규제라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은 모습입니다. 왜냐? 26일 발표된 기준금리 인상에서 제일 큰 영향을 받는 곳이 은행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이젠 대출 규제라는 특단의 조치 때문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금리 인상이라는 금융기조에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은행의 예금 적금은 금리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야입니다. 일례로 신한은행 0.2%, 농협 0.25%, 거의 0.3%까지 올렸습니다. 예금 적금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죠. 그만큼 받을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나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코픽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산정하는 기준점이 코픽스입니다. 기준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죠.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니까 주담대 금리도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특히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를 타고 계신 분들에게는 부담이 되죠. 현재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73%가 변동금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략 금리가 0.25% 오르게 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3조 1천억에 이르게 되죠. 너무 단위가 크니까 조금은 낮은 단위로 생각해보면 주택담보대출 3억 5천을 받은 상태에서 기준금리가 1% 오르게 되면 월 이자 부담액은 14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피부로 느껴지는 금액이 세죠. 물론 기준금리 인상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영향을 받는 속도는 가장 더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충격이 그만큼 빨리 오진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은 은행의 대출 규제에 엑셀을 밟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이 지금 같이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쌍끌이 규제로 인해서 집값이 떨어질 수 있을까요? 부정적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기준금리 인상의 폭이 경제 전반의 파급 효과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이다. 금리가 충격을 줄 정도로 큰 폭으로 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자연부동산은 충분히 금리 인상의 충격을 흡수하고도 남을 정도로 건재할 겁니다. 일단 지금 가중되고 있는 전세난을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전세가는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올라간 전세가는 위에 있는 매매가를 머리로 받아버리게 되겠죠. 집값은 오르기 싫어도 엉덩이를 뿔로 받고 있는 전세가 때문에 밀려 올라가게 될 겁니다. 심지어 공급마저 희미한 상황 아닙니까? 사전 청약도 민간 아파트에서 가능하도록 한 선제 조치는 그만큼 시장에 공급 시그널을 주기 위한 방법이지만 사전 청약 후에 입주까지는 대략 5년 이상을 인내해야 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의 파급 효과는 그리 쉽게 과열된 집값을 끌어내리지는 못할 듯합니다. 지금까지 집값 조정을 기대하면서 집을 사려고 기다리셨다면 전략 바꾸셔야 됩니다. 공급이 많은 곳의 아파트 가격은 물론 내릴 수 있습니다. 당장 대구만 보더라도 미분양 아파트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엄청난 신축 아파트 물량이 풀리기 때문이죠. 자연스레 가격이 조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 상대적으로 공급이 팍팍한 서울, 경기, 인천 등등 입지가 좋은 곳들은 견고한 상승세를 유지, 오히려 대략 5% 정도가량 더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 집 마련에 대한 목표를 세우셨다면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만 보고 내 집 마련에 대한 시기를 늦추시면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작년의 그 집이 올해의 그 집이 아니라는 걸 두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무리한 연끌, 대출을 끌어와서 높은 금리라는 타격도 감수하면서까지 집을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은 한두 차례 더 조정이 될 거니까 대출 금리는 이전보다 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 내가 잡아놓은 내 집 마련 타임테이블은 늦추지 말라는 얘기죠. 일단 현금 유동성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고 대출 규제를 버텨낼 수 있는 자력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에
마련에 나서야 하는 시기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다음은 없다라는 아주 상투적인 말이 먹히는 시기가 요즘입니다. 일단 구축 매수, 금리 때문에 무리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천문학적인 청약 경쟁률을 피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죠. 나름의 판단으로 최적의 저평가된 구축을 찾아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고된 입지 변화를 바탕으로 그 잠재성을 가늠해보고 그곳에 위치한 구축을 매수하는 전략도 지금보다 다음에 내 집 경쟁력을 위한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청약 끝까지 하셔야 되고요. 특히 공급이 적은 그리고 수요가 많은 쪽으로 하셔야 내 집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으로 볼 때 내 집 마련에 신중하게 동시에 서두르는 것 좋습니다. 너무 신중하다 보면 타이밍을 놓칩니다. 일단 판단이 서면 과감하게 뛰어드셔야 후회가 없습니다. 어차피 대출 규제 때문에 빚투, 빚내서 투자한다는 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겁니다. 대신 천천히 기회를 엿보다가 이거다 싶으면 확실하게 끌어낼 수 있는 무모함도 필요한 시기라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정말 상황이 빡빡해지고 있습니다. 집값이 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더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르는 전세, 부족한 공급, 이 둘을 기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이상 한계가 많은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어느 정도 거래량과 상승폭을 둔화시킬 수는 있겠으나 시장은 금방 적응에 나설 겁니다. 그러니 내 집 마련,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신중하게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셔서 기회를 잡아 내 집으로 가는 길을 확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먹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